평가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2015년 전라남도 지식재산 페스티벌 행사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반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전남 지식재산센터, 그리고 전남 테크노파크, 그리고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양말 뜻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이나 공동체에서 전통 자원이나 지식, 기술을 이용해서 특성을 더 부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성이라는 것은 가수의 동종이 정관 연관 산업이 집단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의 수공업 정도를 벗어나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산업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전통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정례의 하향적 물적 인프라 지원 위주의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 전략, 이른바 영역 기반 내생적 발전 전략이 개발화 세계화 지시대의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전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포럼이라든가 전문가 의견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그 포럼이 전통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전문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정받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이제 됩니다. 오늘 6분의 패널로 이제 참석해 주셨는데, 좀 시간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가급적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그런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발표자의 의견은 추후에 이제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6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른쪽으로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라남도 의회 정영등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지역산업재산과 사업원을 지니고 계시는 신윤진 사무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임채준 회장님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왼쪽으로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계시는 김범수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성여대 대학교의 교수님을 지내고 계시는 주지만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허법인 인사이트 변리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종태 변리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40분 되기 때문에 패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7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7분 정도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전라남도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영대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영덕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지금 전통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발표를 하라고 저를 이렇게 패널로 앉힌 것 같습니다. 그런 산업들이 우리 부동산업기지처럼 이렇게 정착을 하고 또 대량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까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쭉 간의 수공업으로 해오는 전통 산업들 중에 진도 홍두처럼 이렇게 또 브랜드화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진도 홍두보다도 더 좋은 법성에 가면 법성포 전통 소주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조업으로 해서 판매를 하려면은 일단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조업 등록을 하려면은 공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 이 수공업으로 하는 이런 전통 산업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등록하기도 힘들고 공장 설립하기도 힘들어요. 물론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AB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산업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전통 수공업,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공장을 설립하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다 빛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업 등록하고 공장을 신설을 해서 한 3년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 동안에 운영비라든가 또 판매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영 이익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공장을 설립해서 제조업을 만들어서 공장 설립해서 판매하다가 3년 동안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망이 좋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바로 특허를 내버립니다. 우리 간의 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허가 뭔지 몰라요. 또 지리적 표시라든가 상표권 등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전문적인 업체에서 맡겨가지고 특허 등록까지 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럼 비용 부담 누가 대주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통 산업을 말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통 산업을 일으키려면은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전통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주체, 그 사람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관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를 내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것들을 육성 발전시키려면은 관하고 산업체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상표를 만들어주고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또 특허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관에서는 그런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에 앞장서서 해주게 되고 또 이 전통 산업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그러한 부분을 협조받아서 열심히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 절차상에 말은 쉽지만은 굉장히 전통 산업 육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관과 산업체와 대학에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렵지 않는가. 물론 우리 송여순 교수님께서 전통산업을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잘된 데는 먼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3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들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그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을 해서 전망을 보고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전라도의 그 향토산업의 몇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영세하다는 거, 가장 큰 문제 영세하기 때문에 이 산학 연계를 통한 어떤 발전만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적인 토론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 덕성여대에 계시는 우리 주재환 교수님께서 또 들어오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그걸 갖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제 예산 배분위원이기도 한데요. 사실 매년 이제 그 각 부처에서 이제 올라오는 지식재산 관련된 예산 배분을 할 때 그 전통산업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지식재산 또 저작권 쪽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는 이제 아까 신 사무관님한테 좀 여쭤봤더니 좀 예산이 또 증가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다소 좀 안심이 됩니다. 전통산업 자체는 반드시 선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 전통적 비법을 갖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됩니다. 결국 이제 영업비밀 보호를 갖다가 스스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제 노하우 공개가 되니까 전략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추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카콜라라는 회사도 지금까지 영업을 하게 된 것은 영업 비밀을 잘 지켰고 또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가지고 지식재산의 경영 전략의 중요성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 산업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의 보호도 필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송 교수님 말씀 발표하신 거하고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이전에 없었던 이제 발명들이 있게 되는데 그 발명에다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실행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이제 연계되는 활동이 사실상 이제 혁신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통 산업이라든가 전통 기술의 경우는 잠재력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몰되거나 기회를 상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전략적으로 막아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벌어야 된다, 계속 하는 그런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계속 벌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면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통 산업이라든가 전통 기술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만들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오랜 관습으로 인해서 이 고객들한테 사전 마케팅이 다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통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이미 인지된 상태, 마케팅에서 얘기하면 포지셔닝 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가져가면 유리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고 아까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성이나 이제 독점성도 중요하고 공지도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널리 알려지면서 독점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모순 관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이라는 측면하고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리적 표시라든가 단체 표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호해주고 있지만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통 산업이라든가 이런 농식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 농업에 대한 부분도 또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연 농업에 비해서는 도시 농업에 대한 부분은 필적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전통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리고 이 강점을 갖다가 우리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중하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1, 2, 3차 해가지고 6차 산업으로서 사실 이제 작년부터 최고조기로 들어서 이제 IoT, 사물 인터넷하고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사물이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농식품, 농산물이 대화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상 대화를 하려면 이제 센서가 필요하게 되고 그 센서라는 것이 약 2조 5천억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술이나 센서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 비즈니스 모델하고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식품에 대한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즉 IoT하고 농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콘텐츠로 만든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자체에서도 사실상 이제 우리가 농식품 쪽에서 강한 특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이 더 강화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지역은 지역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자체의 강점을 가지려면 결국 이제 전라남도의 경우에 사실상 영농 형태별로 강점을 갖다 송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강점 있는 분야를 갖다 더 강하게 하는 것 이런 걸 갖다 고려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근데 문제는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의 약 70%가 휴면 특허라고 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30%가 만약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64%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되지 않는 특허, 권리가 확실한 특허, 그런 특허들을 갖다가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걸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에서 R&D 예산이 1.3%밖에 안 됩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해양수산 쪽에 대해서 R&D를 통해서 특허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올해 이제 해양수산부 쪽에서 기술사업과 최우수상을 받은 회사가 주식회사 서진바이오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진바이오텍은 사실상 폐각을 활용해서 화장품이라든가 뭐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실 제가 광주과학기술원에 있을 때 그 나주에 이제 동신대학교의 김판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김판재 교수님께서 사실은 폐각을 이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기도 하고 뭐 백목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갖다 알고 있었고 확산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전통 산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이 해양수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각각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경제적 성과로 연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 강화라든가 브랜드력 강화, 마케팅 채널에 대한 강화, 제품이나 서비스 다양화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요즘 관찰의 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관찰의 힘, 관찰의 기술. 특허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용도에만 쓰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용도가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크트리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기술 나무를 갖다 분석하게 되면 실제로 기술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걸 갖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관찰의 기술, 관찰의 힘을 갖다 좀 더 갖고 창조력과 창의력이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저는
사실상 이쪽에 농식품 쪽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업 승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후손들한테 이 기술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통 산업이라서 너무 그걸 비밀로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그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강하게 사업이 일어나게 하려면 오히려 비밀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 혁신을 주장해서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갖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해 준다면 오히려 지역이 더 강한 그런 특허나 아니면 힘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농식품들에 대한 건 가치 사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의 프론트 엔드 단계부터 엔드 유저 단계까지 또 리사이클 단계까지 각각에 대한 단계에서 가치 사슬을 잘 찾아낸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성과 또 지속성을 갖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주 내용은 이제 결국은 이제 농수산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하고 또 광주전남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뭐 사업 밑에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산업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공인 네트워크 구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여수 돌산 김치연합회 임치준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채준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이 페스티벌 모임이 끝나면 저희들 이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근데 목포까지 와서 뭐가 좀 얻어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뭘 얻어갈까 좀 망설여지고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제조 판매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우리가 지적 표시에 등록을 하고 또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단체 표장까지 득한 현실에 주소를 좀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순천 지식센터 도움으로 지적 표시에 등록을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특허청의 단체 표장 등록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분열분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일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상표가 좀 유명해지니까 도전 아닌 도전을 받는 게 유사 상품이 홈쇼핑, 인터넷에 비일비재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생산자, 각종 생산자한테 독점적 배타권 권리인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회원사들에서 홈쇼핑의 방영된 프로를 보고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가 처음 왔는데 홈쇼핑사 MD가 기획을 다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MD한테 이것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항이 분명하니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추가 방영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떤 데는 그 뒷날 방영한 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남도도장 같은 지라고 표기를 바꾼 데도 있었고 또 제 전화 한 통화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게 이렇게 연합회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가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패널로 변호사님도 참석하시는데 저희들 연합회 측에서 경고문이나 이런 걸 보내서는 좀 미비할 것 같아서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을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요청한 결과 다행히 우리 여수 지자체 여수에서 시장님의 좀 허락이 있어서 비용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바 특허청에서도 저희들이 단체 표장만 받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공인기관이니까 사후 관리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좀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도나 시단이나
이게 그런 단위로 이렇게 별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여러 농산물 품질 관리 또 단체 표장 등록 법인들이 좀 보호를 받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담아서 자체적으로 품질 개선을 하고 고품질하고 명품하고 브랜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침해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 현실은 아주 안타까울 뿐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전라남도 쪽에 고속 녹차가 지적 표시제 1호였습니다. 우리 강양고에서도 근래에 좀 가짜물 파동을 해서 타격을 받는데 저희들도 지금 다만 우리 해운사가 280군데가 김치 제조장 28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갓김치 생산자 연합회 회원 등록 업체는 95개 업체입니다. 왜 95개 업체냐? 저희들이 해운사 입회할 때 지적 표시에 당력 법인체이기 때문에 원부조되면 국산화를 쓴 하약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못 오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미 사전에 농수산물 관련해서 품질 관련해서 적발된 업체입니다. 원산지 표시 DB라든지 BP라든지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못 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다만 원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홀대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지금 재료단축 원부제 사용해서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일부에서 저희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힘든 게 고춧가루 문제입니다. 고춧가루.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진짜 강조 부분은 법적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우리 사무관님들 계십니다만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실 때 앞전에 간담회 하실 때 지적 단체 표시 등록 법인 중에서 여수 국산 갓김치가 대표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려면 항암 수능증이 탁월하신 갓김치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농산업을 점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수 도산가시 직접 표시자하고 단체 표장 두 가지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현장의 농민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사 상표 범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한 또 여러 사항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후 관리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특허청 지역산업 재산과 사무를 세우고 계시는 신윤관 이제 사무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답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임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표적인 단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초창기에 저희 지적표시 단체표장 지원 이전에는 여러 개 단체가 난립을 했었는데 단체표장 이후에 대표단체가 구성이 되고 또 우리 임 회장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은 여수시에서 가장 생산자 단체로는 가장 인정받는 그런 단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 어떤 단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오늘 이 자리는 전통 산업 활성화 반환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건데 특허청에서 타구초에서도 이런 사업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허청에서 전통산업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게 2006년도부터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6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04년에 지식표시 단체표장이 30급에 규정화가 되면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로 2006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차가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 600여 건 지역 특수법에 대해서 질식표시 권리화랄지, 그리고 또 초기 사업화 관련된 뭐 밴드 개발이랄지, 디자인,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원을 했지만은, 아까 우리 또 패널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리화에 급급했지, 사후 어떤 관리랄지 지원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기존의 질식표시 권리화의 어떤 등록 이후에 좀 더 특허권 확보를 할지,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파워 브랜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더 마련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단체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지금 한미 FTA, 특히 한중 FTA가 지금 체결 직전에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우리 단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FTA 체결 등으로 해서 좀 더 불리익이 더 많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수산 분야에 있는 그런 어떤 향토 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기농 기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창의적인 농업, 그리고 또 농업 창업,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회 현상에 부합해서 이런 지식재산 어떤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전통 문화산업,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육체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농수산식품 분야 향토기업을 우리 지식재산 기반으로 지원해주는 걸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니면 또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괜찮으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중앙부처에서 계시기 때문에 지원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브랜드 육성이라든가 향토 기업 육성, 그다음에 이제 지원 문화사업이라든가 6차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반가운 것은 이런 이제 특허청에서 내년부터라도 시범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진다고 하니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특허법인의 특허 인사이트의 변리사를 맡고 계시는 박종태 변리사께서 토론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특허법인 인사이트의 박종태 변리사라고 합니다. 여수돌산각기체 회장님께서 이렇게 법적 비용이 좀 너무 많이 이렇게 변리사한테 알아봤더니 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변리사가 이제 저는 아니고요.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통산업이라던가 이런 지적 표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사실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해결해드렸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변리사로 활동을 하면서 저는 표라던가 이런 지리적 표시를 좀 이렇게 전문화해서 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쪽 부분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렇게 좀 업무도 있고 해서 여기 오기 전에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분석도 해보고 바라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전라남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현황 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그래서 무한 양파라던가 순천 매실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리적 표시로 권리화된 것들이 이제 지원 이후에 이제 생산량이라든가 생산자 수 같은 이런 이제 지표들을 쭉 바라봤더니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 이렇게 도로 묶어봤을 때 사실은 전라남도가 이렇게 가장 좀 이렇게 우수하게 좀 이렇게 성과 지표가 되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자들한테 뭐 눈치도 조사 같은 것도 해봤더니 이제 무한 양파 같은 경우도 한 수요자들의 65% 정도가 67%네요, 정확히. 무한 양파를 어떤 지리적 출처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 지역에서 했다라면 훨씬 더 이렇게 높게 나오겠지만 이게 전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수치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 지불 의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같은 조건이라면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조사를 해봤는데 뭐 무한 양파 같은 경우는 한 12.7%의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사실 근데 그 보르도 와인 같이 그 유명한 보르도 와인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겠어 조사를 해봤더니 보르도 와인 같은 게 한 13.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리적 표시라는 게 어떤 수요자들의 고객 흡입력도 있고 아주 이렇게 어떤 이제 강력한 재산권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제 법적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건 되게 이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심일곤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표법이 이제 2005년도에 이걸 권리로서 보호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잘 아시는 바처럼 농림부의 지리적 표시랑 상표법상의 지역표시 단체 표장이 지금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도 도입 시부터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런 논의들이 되게 많았었고 사실 제가 그때부터 뭐 각종 뭐 이런 지역표시 간담회라던가 지금도 모든 세미나를 이렇게 다 참석해서 이제 의견 같은 걸 다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의견도 그렇고 이 농림부의 지역표시는 약간 이렇게 품질과 연계성을 더 이렇게 우리 지역표시는 더 우리 지역표시 상표법상의 지역표시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유럽연합에서 원래 이제 PDO의 그 지역표시 보호가 이제 품질과 연계성을 조금 더 강력히 따지고 PGI라는 어떤 지역표시 보호 체계가 이제 품질과 연계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따지는데요. 근데 우리 상표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 상표라는 틀 안에서 지역표시 단체 표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농림부와의 어떤 이런 차별성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품질과 연계성을 지나치게 좀 강력하게 따지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지역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은 더 발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최근에는 더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표시를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뭐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자는 않고 다만 이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대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지원 사업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권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선정 절차, 그러니까 권리화는 쉽게 하되 권리화를 가기 위한 어떤 선정 절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엄격히 해가지고 이 사전 작업을 좀 더 이렇게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고 그래서 뭐 품목별로 이렇게 DBR을 한다라던가 사실 이게 품목별로 보면 속성이 다 다릅니다. 이 품목의 어떤 해외 타겟에 좀 더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가공적인 측면에서 더 지원이 되느냐 이제 이런 품목별의 다 특성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 품목별의 특성을 고려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품목별로 이렇게 좀 로드맵을 짜서 이 지원을 이렇게 좀 맞춤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하고도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논해보면은 사실 지금 현재 지역표 단체 표장은 그냥 지역 명칭 문자로서만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역 명칭으로 문자로서 등록을 받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지역 표시가 이제 브랜드화로 쓰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허청에서도 뭐 얼마 전에도 이렇게 간담회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특허법상 이제 법적으로는 이걸 이제 로고화해서 등록받거나 이런 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표 단체 표장은 일단 그 지역의 어떤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문자로서 지금 등록을 하되 다만 이제 그런 어떤 브랜드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2012년도에 이게 증명표장 제도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증명표장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 단체에서 모두 다 그러니까 지역표 단체 표장으로만 브랜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상표 표장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이렇게 보완적으로 활용해서 좀 브랜드화를 하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허청에서는 사실 이제 등록이 되면 지역표 단체 표장 등록증이라는 게 나갔는데 사실 외국의 사례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등록이 됐을 때는 그 지역 표시로 등록됐다고 그 이제 인증마크 같은 것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좀 검토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지자체와의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품의 특성 같은 거에 대한 어떤 품질 확인을 받을 때 이 지자체의 어떤 협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권리화에 되게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품목들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지자체하고 좀 협조들이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지역 특산품이라는 게 결국 지역 전체 이제 공동 재산이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의 이렇게 주체로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교육과 홍보가 좀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생산자, 수혜단체의 생산자로 실제 이렇게 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 지역표시라는 게 어떤 지식재산을 보호받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앞서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뭐 권리화에만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권리화 이후에 이제 뭐 2차적으로 사실 뭐 이런 붙이자면 이제 그런 권리화된 것들을 좀 이렇게 명품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단체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구해보면 이제 나중에 이 유통이라던가 이런 어떤 홍보 면에서의 좀 실질적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역표시 어떤 개선 품목이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민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야 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이라든가 어떤 성분상에서 어떤 과학적 효능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이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단체의 어떤 그 역량만으로 사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부에서 측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아까 우리 여수 돌산가칭복지회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역표시라는 게 이렇게 어떤 고객 흡입력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유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모방 제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실 또 단체에서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재산권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단체에서 막대한 뭐 소송 비용을 들여가지고 방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형사상의 권리 행사 상당히 현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본 사례 같은 걸 보면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본받아서 좀 뭐 말을 그렇게 붙이다 우리 뭐 전통산업에 대한 어떤 지킴이라던가 이제 이런 좀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사실 특허청에 지금 사법경찰대가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전통산업이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좀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아마 고려를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표시자라든가 단체 표장에 이제 좀 더 개선 방안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풍매표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연계, 교육 홍보, 사후관리 이런 쪽에서 상당히 폭넓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것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의 정책을 관할하고 계시는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계시는 김범수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 김범수입니다. 뭐 토론 발표에 앞서서 먼저 민원 하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돌산가김치 단체 표장에 지금 침해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들 전라남도가 지금 단체 표장 출원된 게 75건입니다. 전국 274건 중에 27%나 차지합니다. 전국 최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그 지자체가 어떤 단체 포장을 등록해서 그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포장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여수시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허청에서도 출원만 받지 마시고 출원된 이 포장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체 포장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정영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도내에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12,000개입니다. 거기서 대기업 20개를 빼고나면 90% 이상이 10인 이하의 소기업입니다. 또 그 중에서 식음료가 한 5,000개 정도 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매년 특허 출원되는 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최하에서 오늘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전통산업, 향토산업입니다. 전통산업, 향토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식음료 쪽에 가깝습니다. 저희들 전남 지금 과거에 저희들 무한 방고구마, 해남 물감자 다소 비하하는 발언으로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제 전통산업이고 향토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 해남 고구마가 어떤 분이 그 바로 원물로 나가는 그 해남 고구마를 세척해가지고 소포장해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해서 아주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렇게 변했다가 요즘은 지금 그게 반건조가 됐거든요. 반건조를 시켜가지고 최근에 우리 여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홈쇼핑에 납품을 해서 홈쇼핑에서 대박을 뜬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해 가고 있듯이 저희들 우리 전남에 지금 아직도 전통산업화하고 향토산업화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들 그 대파나 이 물김 같은 거, 김 같은 것들 거의 원물로 저희 전남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파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뭐 진도에가 그 슬라이스 쳐서 건조하는 공장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요즘 주부들 젊은 주부들을 겨냥한다면 바로 슬라이스 쳐서 뭐 조그만 소포장에서 그 국 한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요즘 미역이 그렇게 조그맣게 소포장에서 딱 뭐 2인분 끓여 먹을 수 있게 나와서 판매되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갈 수 있는 부분 엄청 많습니다. 일본 가보십시오. 김 가공해놓은 거 솔직하지 제품들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뭐 고작 가공돼서 나온 거 보면 부각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도구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뭐 여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GS 그룹이 같이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장님도 와 계시는데 여기를 통해서 지금 GS의 강점이 유통망입니다. 홈쇼핑, 그다음에 GS25시, GS 슈퍼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 농수산하고 우리 향토식품, 전통식품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난 9월달에 두 번째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 제품이 홈쇼핑에 입점이 돼서 한 3억 정도 매출고를 올렸고요. 최근에 9월달에 했던 것은 51개 제품을 저희들이 GS에서 직접 MD들이 와서 선정을 해가지고 어제 14개 제품 입점 회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해서 채워갈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서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딱 뭔가 2%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 디자인이 됐던 어떤 그런 품질의 퀄리티가 됐던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전통식품이나 향토식품에서는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전통이나 향토식품은 지역의 생산품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런 생산의 대량화라든지 단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그 원자재가 품질이 균일화돼야 되고 규격화가 돼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입점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때 품평회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MD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특허 가지고 있느냐, 특허 있느냐. 두 번째가 생산 체계를 봤습니다. 원물이 얼마나 거기서 생산되느냐. 뭐 이것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품 가공 과정 이제 직접 현장 가서 지금 체킹을 해갖고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날 봐서 좀 좋았던 것들이 무한 양파였습니다. 무한 양파 장입니다. 장인데 양파 엑기스가 100% 엑기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복장 이 두 가지가 참 좋았었는데 전복장은 이번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그 전통식품 최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근데 뭔가는 부족하더라고요. 양파장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데 MD들이 볼 때는 디자인 부족하고 제품의 만드는 가공 과정들의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정을 못 받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기업들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 도에 참 지원제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지금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원 비용을. 그러니까 특허 출원, 상표 출원, 이런 출원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청이나 우리 도에서는 그 특허 기술을 개발하는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이라고 지금 매년 40억 들여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요 3단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첫걸음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기업 조사를 해줍니다. 조사를 해줘서 그 기업의
어떤 특허가 필요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라는 그 계획서까지 제일 처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한 2, 3천 지원하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기획서에 의한 기초 R&D를 하실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하는 스타트 기업 특허 출원 지원, 스케일업 기업 출원 지원, 스타 기업 출원 지원 뭐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도청이나 그다음에 여기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그 지식재산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특허청 강주나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시면 절대 그 발품 공짜 아닙니다. 뭔가 가시면 얻어갖고 오실 수 있고 뭔가 거기서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유통 판매 쪽이 돼야 되잖아요. 이 뭐 특허 만들어내고 가공해도 안 팔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는 지금 우리 여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GS 유통망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거기 센터에 정영준 센터장님 와 계십니다. 우리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오셨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런 패널이 됐든 또는 뭐 제도된 개설이 됐든 오늘 뭐 한 말씀 하시고자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앞으로 올려보세요. 벌써 내리란 말은 안 하는데 올리시고 박수 한번 세 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내게는 선물과 기념품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계신 우리 혹시 관계자분들이시죠? 설렙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빛나고 또 얼마나 집중해서 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뼈있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개받은 전남 지식재산센터의 김일중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재산의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고 또 전남 지역의 먹거리 또 많은 그런 전통 자원들이 지식재산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